오늘은 실리콘투와 APR이에요. 실리콘투와 APR. 오늘 좀 하락해요.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관심 종목이 있다 보니까 봤는데 한 4% 정도 하락까지 본 것 같아요. 네, 4.8% 정도. 그다음에 APR 같은 경우도 한 2% 정도 하락을 본 것 같거든요. 네. 예, 2% 정도. 1.48%. 이 두 종목이 한 마이너스 8% 정도인데 팔아야 될지라고 실리콘트와 APR을 물어봐 주셨어요. 제가 이제 실리콘투가 화장품 대장인데 이게 지금 21선을 거의 뭐 한 2달 반, 뭐 석 달 만에 지금 한 달, 2달, 거의 석 달 만에 깼다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추세가 이제 이격이 좀 많이 줄어들었던 시점이 4월 달에 5일선하고 21선 이격이 좀 줄어들었다가 단기 이평선 정배열 만들어지고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던 종목이 이렇게 이제 무너진단 말이죠. 네. 이런 현상이 나올 때 이 추세가 전환되는 구간인데 여기서 매수를 하면 안 돼요. 여기서 이걸 매수를 했다 치더라도 이 박스권 그 아침 방송에서 계속 이야기 드리잖아요. 이 박스권을 올라가던 종목이 추세가 이렇게 올라가던 종목이 박스권을 그린다. 왜 박스권을 그릴까요, 여러분? 주가가 여기 상한가가 두 방이 나오고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죠. 한 5배 넘게 올랐어요. 이게 한 달 반 만에 5배가 올랐는데 올라가던 종목이 박스권을 그려요. 왜 그릴까? 이거 그냥 뭐 좀 숨고르기 하고 다시 가려고 이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왜 얘가 잘 가다가 추세대로 안 가고 갑자기 박스권을 그리지?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가가 오르다가 못 오르는 이유. 그냥 이거 심플하게 여러분 생각하세요. 뭐 복잡하게 뭔가 뭐 숨겨진 뭐 정보가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살라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매수세, 매도세 이 두 개의 싸움이거든요. 항상. 그 팔려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 올라오는 구간은 뭐예요? 팔려는 사람보다 살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계속 올라가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팔려는 사람과 살려는 사람이 거의 비슷비슷하니까 주가가 더 못 올라가고 박스권이 되는 거죠. 그리고 파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방향이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왜 그럴까? 여기 가격 5만원, 5만 5천원 시가총액 생각해보면 이거 2026년도 3,400억 영업이익인데 2년치의 포드 실적이랑 밸류가 거의 목전에 찬 거예요. 거기다가 돈이 우리나라는 이것도 쫙 다 올라가고 저것도 쫙 다 올라가고 돈이 막 계속 전 세계에서 들어오면서 가는 그런 장이 아니잖아요. 섹터가 다른 쪽이 가면 많이 오른 데는 수익이 난 사람이 많으니까 팔고 싶은 욕구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방향이 꺾이는 시점에서는 매수세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 차익 실현이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못 가고 이런 박스권을 만든다. 그러면 박스권 만들 때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샀더라도 이게 영업이익 3,400억 보고 있고 2027년도 뭐 실적은 더 좋아질 거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갈 거다 생각을 해서 더 갈 수도 있잖아요, 사실. 뭐 누구도 모릅니다. 3,400원이니까 3조 4천억까지는 안 왔어. 그래서 얘 샀습니다. 저점 구간에 샀는데 박스권을 깨는 그림이 나오면 대응을 하라고 말씀드렸죠, 아침에. 이런 거 대응해야 된다. 21선 처음으로 3개월 만에 이탈시켰다. 이 이야기를 드렸고 밸류도 목전에 왔다. 이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가급적이면 안 건드리는 거죠. 일단 조정이 나와서 영업이익이 3,400억이에요. 2년 뒤에 그러니까 뭐 그 안에 컨센서스가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죠. 실제 미스가 날 수도 있는 거고.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밀려가지고 올해 나오는 영업이익이나 내년에 나오는 영업이익보다 밸류가 싸지는 구간까지 내려가면 그러면 또 팔라는 사람보다는 살라는 사람이 다시 많아질 수 있겠죠. 그죠? 이거 많이 빠졌으니까 실적도 계속 좋아지고 있는 종목이니까 매수를 해봐야 되겠나라는 생각이 많아지면 주가 내리다가 하락을 멈추고 횡보를 할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쭉 빠져갖고 횡보를 하고 있으면 그런 구간에서 방향을 위로 돌릴 때는 사보는 겁니다. 지금은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뭐 이렇게 너무 어렵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거 아니냐 할 수도 있는데 저는
팔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 방향이 일단 내려가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꺾이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반등은 이렇게 한번 올라올 수 있어도 요 21선 위로 주가가 다시 올라오고 이 고점을 갱신하는 그림이 안 나오면 저는 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수급적으로 뭐 괜찮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수급은 참고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참고를. 네. 이게 빠지기 시작하면 얘네들도 막 다 던질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참고를 하는 거지 이걸 100% 기준으로 잡고 가면 안 된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박스권 하단자리 이탈할 때 손절을 했어야 됐고 그게 47,400원이고요. 지금은 기준을 잡는다면 요 내리다가 저점 계속 내리면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3일 전에 요 저점 한번 여기 얼마지? 저가가 41,000원. 41,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요런 게 이제 이 저점을 깨지 않으면 쌍바닥을 만들고 반등하는 흐름이 한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요 가격대 안 깨지면 조금 더 보유를 해볼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요거 반등 나오면 아까 제가 어디 깨지면 손절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47,400원 요 얘기했잖아요. 그럼 거기까지 반등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쯤에서 정리를 한다. 그럼 손실폭 좀 줄일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안 올라오고 여기 저점을 깬다. 그러면 그냥 손절해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이 확실히 손절이 필요한 타이밍들이 있는데 그때는 매도를 해줘야죠. 근데 그런 구분을 잘 할 수 있어야죠. 예, 그죠? 손절에 대한 구분 그런 게 꼭 필요함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게 최근에 화장품이 확실히 약해요. 네. 화장품이 확실히 약한데 VT 한번 물어봐 주셨어요. 예, VT 주가가 내리 며칠을 빠졌습니다. 내리 며칠을 빠진 상황이고 실리콘투 같은 경우도 맥 못 추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시총 1조까지 지금 빠진 상황에서 좀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한번 물어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원히 오른 주식은 없어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자기가 차트를 여러분들 보실 줄 알아야 되는데 차트에서 뭘 가장 먼저 봐야 되냐면 이거부터 봐야 돼요. 현재 주가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 뭐 이평선, 뭐 캔들, 뭐 이딴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차트를 여러분들이 딱 열었을 때 주가를 이렇게 좀 딱 놓고 봤어요. 1년 전에 가격 대비해서 얼마가 올라와 있는가. 이런 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좀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2022년도 4,600원짜리였습니다. 그죠? 요거 거의 4만 원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한 8배, 9배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위에서 사는 거는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수익이다. 근데 주가가 많이 올랐다. 얘네들이 꺾이기 시작하면 보유한 사람들이 물량을 팔 수 있구나. 그걸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밸류적으로 뭐 더 갈 수 있고 없고는 저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빠졌다가 더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방향이 중요하거든요. 방향이 꺾이는 그림이 나오면 대응을 해야 돼요. 항상. 얼마나 쉬었다 갈지 누구도 장담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미래의 일인데 이 종목은 싸고 좋으니까 실적이 나오고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니까 VT 우리 이거 뭐고 그 니들샷 네네, 니들샷 얘기 막 한참 했잖아요. 그거 제가 얘기했던 구간이 신고가 들어갈 때 아닙니까? 그죠? 요렇게 이제 신고가 막 나오는 시점에서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이제 새롭게 시세가 시작하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매수를 해볼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어떤 뭐 4848을 한다든지 추세가 쭉 이어지면 그대로 끌고 가면 되지만 시세가 충분히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에서 대장주라고 생각하는 실리콘2가 꺾이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얘도 지금 보면 11선 꺾이면서 이렇게 밑으로 밀리는 그런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런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만한 구간에서 반등 한번 준 거거든요. 5일선 올라탄 거. 그럼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렇게 보면 이거 이제 다시 돌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때 성장하는 종목이고 아직 실적 대비해서도 뭐 제가 뭐 2년 뒤에 포워드 실적 생각하면 저밸류다. 그러면 접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잖아요.
5일선 다시 돌렸네. 21선 지지 받는 거 같네. 31선 뭐 지지 받는 거 같네. 어쨌든 뭐 샀습니다. 근데 이게 깨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손절 대응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락이 더 이어지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디서 돌릴지 아무도 몰라요, 진짜. 네네. 그거 뭐 차트 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돌립니다. 음. 그런 거 없어요. 그죠, 그죠. 돌려야 돌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그 의미 있는 구간, 차트에서 의미 있는 구간에서는 저점을 이제 그 사람들이 아 이쯤이면 많이 빠졌구나, 아 이쯤이면 지지 받을 거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부한 사람들이. 그죠, 그죠. 그럼 그때 사기 시작하면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더 많아질 수 있겠죠. 내리는 게 멈추고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면 이제는 이게 올라갈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 그때 사람들이 사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섹터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흐름과 맞물리면 반등이 크게 나오는 거고, 그게 아니면 뭐 계속 빠지는 거지. 어디까지 빠질 수 알 수 없습니다. 여기 뭐 27,500원에서 돌릴지 61선 정도 되는 데서, 아니면 더 빠져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처음 막 니들샷 얘기 드렸을 때 21,800원 신고가 가는 구간 여기까지 돌파한 자리니까 여기까지 빠질지 아무도 몰라요. 이거보다 더 내려갔고 여기까지 빠질 수도 있습니다. 화장품 약간 실적 미스난 거 6월 달에 알고 계시죠? 그게 뭐 다음 달에도 이어지고 다다음 달에도 이어지면 에이 화장품 이거 성장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실적 좋다 그것도 그 굉장히 후행성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어떤 그 실적이 좋아지는 추세를 우리가 확인을 하고 갈 수는 있겠지만, 그죠, 그죠. 주가가 그걸 막 선반영 해갖고 많이 올라 있을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거지. 뭐 그렇죠. 다른 게 아닙니다. 숫자대로만 가면 뭐 누구나 다 대한민국 사람들 고등교육 다 받았는데 다 돈 벌지.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꺾여 내려가는 흐름이 된다 싶을 때는 올라오던 흐름이 탁 꺾였을 때 그냥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실적이고 나발이고 뭐 일단 방향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하시고, 지금은 뭐 손실 마이너스 몇 프로죠 이게? 손실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은 안 해주셨어요. 네.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거다. 비중이 정말 작다, 한 5% 내외다. 그러면 한번 기다려 볼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비중이 좀 크다, 그냥 바로 잘라버릴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서 돌릴지,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여기가 61선에서 한번 반등을 줄 수도 있는데 그게 또 반등 주다가 또 꺾일 수 있거든요. 그거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방향을 확실하게 돌려주기 전까지는. 그러면 계속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화장품 섹터로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고 바이오에 계속 들어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가겠습니까? 반도체 쪽에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반도체 지금 방향 꺾이는데 2차 전지로 돈이 계속 들어가면서 2차 전지가 또 계속 올라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 많이 겪고 보셨잖아요, 우리나라 장에서. 그러면 알 수 없는데 계속 그냥 주구장창 기다리는 거지. 그러면 이제 아니야, 장기 투자를 해야 돼 주식은.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장기 투자 좋은 주식 실적 좋고 한 거 할 수 있지. 할 수 있는데 왜 위에서 하냐고. 그죠? 위에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는 사가지고 얼마 되지 않은 시간 안에 그 자기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대로 방향이 나와서 올라갈 때 요런 데 사서 요런 데 사서 기다려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되는 거지. 지금 여기 사가지고 이거를 버텨내겠다 이러면 힘들어지잖아요. 그걸 꼭 기억하시고, 비중이 크면 오히려 대응을 빠르게 더 해야 된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대응에 대한 부분을 좀 열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삼성전자 좀 물어봐 주시는데 실적 발표 나오고 하락할지, 저는 전자는 좀 시간을 가지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한번 제가 제 명패를 걸고 말씀드렸던 구간이 75,000원 이하 정도인데, 그리고 나서 주가는 운이 따라주면서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고생길 같은 경우를 뒤로 하고 전자가 올라오는 게 의미하는 건 HBM3 그런 거, 오늘은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디램 낸드 업황이거든요. 디램 낸드 업황. 여기에서 HBM3의 진행을 정황상 구분하는 부분, 오늘 미국장이 열렸으면 마이크론 주가 반응을 좀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뭐 오늘 미국은 쉬니까 그렇고, 내일 실적은
보통 전자 실적이 나오고는 주가는 대부분 밀리기는 했어요. 그런데 많이 밀려도 1% 중반? 그 다음에 영업이익 기준으로 뭐 8조 원 중반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8조 후반대까지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전이 오버랩 되겠죠. 1분기 실적 나오고 주가 좀 밀려서 고생을 했는데 이번 또 그때랑 비슷하지 않냐라고 할 수 있는데 한번 뚜껑 열어보죠. 뚜껑 열어볼 미리 내릴 필요는 없어 보여요. 제가 보기엔 미리 내릴 필요는 없다 보니까 좀 크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드리고요. 저는 정보 좀 넘길 것 같아요. 요번에 이게 뭐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정보 좀 넘기고 뭐 일단 트렌드 자체는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요번에도 트렌드 하단 자리에서 반등이 딱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앞에 보면 어떤 이 종목마다 특성이 있거든요. 삼성전자는 트렌드 상단에 도달하면 빠질 때 요렇게 이제 N자 하락으로 빠집니다. N자 하락으로 빠지고 트렌드 하단에 도달하면 반등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도 트렌드 상단 도달하니까 N자 하락으로 이렇게 빠졌거든요. 그 다음에 고점을 돌파를 또 시켜요. 네. 이번에도 빠질 때도 N자 하락으로 이렇게 빠져서 트렌드 하단에 도달했어요. 이거 지금 이렇게 올라갔고 여기 또 돌파 한번 시킬 것 같고 또 이 고점과 고점끼리 연결되는 저항단 한 9만 원 정도까지 9천까지 갔다가 또 트렌드 하단으로 내려올 것 같아요. 네네. 저는 그냥 이거 평단이 낮아서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보고 있는데 10만 원에 3개월에 한 번씩 자동 매도 주문을 걸어 놓고 있습니다. 무조건 10만 원 이하로는 안 판다. 그게 2년 걸리든 3년 걸리든 이래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저기서 많이 또 강의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또 기법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또 체크해 보시고 적용시켜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으십니까? 이거는 저희 클래스만의 강점이 될 겁니다. 네, 섹터 분석을 왜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섹터가 갔었을 때 이를 어떻게 초기에 접근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키포인트들을 알려드리고요. 김 대표는 이렇게 상업 분석한다. 그리고 또 거기서 종목을 찾는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 그리고 그에 따른 효과들을 충분히 노리실 수 있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관심 종목까지 같이 스터디를 하시면서 충분히 시장을 끌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를 충분히 활용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질문들 그리고 또 매매하시다가 요런 때 참 애매할 텐데 라고 하는 제가 겪었던 부분들 그대로 담고 또 문의가 들어오게 되면 충분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클래스만의 강점이 될 겁니다.